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던 어느 오후 대한항공 제복을 입은 기장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딸 선물을 사러 왔다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고려항공에서 3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북한 기장님들을 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가족 자랑을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남자도 있구나. 이런 기장님도 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북한에서 봤던 딱딱하고 경직된 기장님들과는 정반대인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사실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제가 평양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던 그때부터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참 우스웠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쫙 펴고 있던 그 모습이 말입니다. 공화국의 얼굴이라고 하늘을 나는 천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바이는 당 간부였고 어마이는 의사였죠. 그러니까 성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려항공 승무원 모집에 지원했을 때 수백 명이 몰렸는데 최종 선발된 건 겨우 12명이었습니다. 키에 몸무게, 얼굴에 목소리까지 모든 걸 다 재고 달고 했죠.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훈련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서비스 자세부터 시작해서 비상상황 대처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였죠. 특히 외국 손님들한테는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체면이 달린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첫 베이징 비행을 나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장님은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등이 곱고 말씀하실 때마다 당의 명령입니다나 공화국을 위해서라는 말을 빼놓지 않으셨죠. 저희 승무원들한테도 늘 딱딱하게 대하셨습니다.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동무들, 우리는 공화국의 조종사들입니다. 하늘에서도 혁명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장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숙소에서도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항상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라의 조종사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선양 같은 중국 도시들에 가면 중국 항공사 조종사들은 우리와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승무원들과도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들이 기강이 해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기장님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늘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누구와 만나시는지 다 보고해야 했거든요. 한 번은 베이징에서 하룻밤 머물 때 기장님이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유시간에 시내 구경도 하고 쇼핑도 했는데 기장님은 혼자 방에 계시면서 뭔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 보고서 외에도 따로 써야 하는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걸 봤는지 다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려항공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기장님들을 만났는데 모두 비슷했습니다. 군인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다는 분들이었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웃는 것도 함부로 안 하시고 농담 같은 것도 절대 안 하셨어요. 한 번은 신참 기장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좀 다르셨어요. 젊고 활기차시고 저희한테도 친근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그분도 다른 기장님들처럼 변하시더라고요. 딱딱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동무, 여기서는 너무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기장님들이 딱딱한 게 원래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거구나 하고요. 승무원 일을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외국 손님들이었어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오는 사업가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한테도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간식 같은 것도 주시고 했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 사업가 아저씨가 저한테 초콜릿을 주시면서 집에 우리 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내하고 딸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궁금해졌어요. 저희 기장님들은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왜 항상 긴장하고 있을까? 왜 가족 이야기도 별로 안 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장님이 조종실에서 나오셔서 잠깐 승무원 구역에 앉으셨어요. 그때 잠깐 방심하신 건지 창밖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가시더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자 할 일이나 합시다. 그때 느꼈어요. 우리 기장님들도 사람인데 왜 저렇게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하고요. 왜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고려항공에서 3년을 일했는데 그 3년 동안 기장님들한테서 진짜 편안한 웃음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임무 수행 중인 군인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고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기장님들은 비행 외에도 다른 임무들이 많았다고 해요. 당 학습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사상 검열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편안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세상에 다른 종류의 기장님들이 있다는 걸요. 여유롭고 친근하고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취미도 즐기는 그런 기장님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만약 그때 미리 알았다면 아마 더 일찍 결심했을 거예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입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 승무원 미양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선희 언니 소식 들었어요? 선희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 승무원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안 보였거든요. 그냥 다른 노선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미양이 말이 이상했어요. 무슨 소식? 선희 언니가 없어졌대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누군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건 딱 한 가지 의미니까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른 미양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선희 언니는 평소에 조심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하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선희 언니 생각도 그렇고 요즘 자꾸 드는 이상한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항상 조심하고 눈치 봐야 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보였어요. 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상상일 뿐이었어요.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다음 베이징 비행에서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자유시간에 혼자 시내에 나가서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왕푸진 거리도 가보고 티에난먼 광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길에서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하고요. 심지어 정부 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한 번은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국말을 하시는데 억양이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야, 어디서 왔니?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야, 조심해라. 여기서도 조심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중국에도 북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야, 세상은 넓다. 북한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이 전부가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에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베이징에 갈 때마다 조금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선족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인터넷 카페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한국의 실체였어요. 사상교육에서 배운 내용과는 아예 딴판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심지어 정부 욕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선족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조선족 아저씨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서울 도시 사진이었는데 평양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모두 편안해 보였거든요. 아가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산다. 하고 싶은 일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 세상이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을 하면 차마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어요. 아바이, 어마이,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연좌제로 고생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눈치 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베이징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비행일 줄 알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잠깐 공항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그날 오후에 몰래 조선족 아저씨한테 연락했어요. 미리 알아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아저씨, 저예요. 도와주세요. 아가야, 정말로 하려는 거니? 네,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한참 조용하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원에서 처음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도 억양이 달랐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거든요. 처음 면담을 해주신 상담원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로 안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일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언제 잡힐까봐 무서웠는데 드디어 진짜 안전한 곳에 온 거라니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어요. 제일 놀란 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대통령도 욕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한국어 수업도 받았는데 같은 말인데도 다른 게 많았어요. 저희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하고 살림집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꾸 북한 말이 나와서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이 특이하네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로 왔을 때가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평양도 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복잡한 지하철도 신기하고 백화점도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새벽까지도 사람들이 길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똑같은 김치인데도 맛이 달랐고 밥도 다르고 심지어 물맛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아서 고생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가 제일 막막했어요. 항공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북한에서 받은 자격증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국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거였죠. 고려항공에서 승무원 했다고요? 그럼 경력이 있으시네요. 면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북한 항공사라는 게 뭔가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한국 항공사 승무원 시험도 봤는데 떨어졌어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웠지만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과는 달랐거든요. 몇 달 동안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아직 기계 사용법도 서툴고 해서 자꾸 실수했거든요. 아, 답답해. 제대로 못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천공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면세점 직원 모집을 한다는 거였어요. 항공 쪽은 아니지만 공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승무원 하셨다고요? 서비스 경험이 있으시네요. 처음으로 제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면세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고 상품 설명도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동료들도 도와주고 손님들 중에도 친절한 분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오셔서 화장품을 사려고 하시는데 무슨 제품이 좋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드렸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야, 말이 참 곱네. 어디서 왔니?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겠다. 이제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울컥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일하면서 항공업계 사람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면세점에는 승무원들이나 조종사들이 자주 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북한 승무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자유롭고 밝았거든요. 일 얘기도 재미있게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는 어느 항공사에서 일했어요? 고려항공이요. 와, 신기해요. 북한 항공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잡담을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감시체제라서 사담 나누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몇 달 지나서 한국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면접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 출신이라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대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이해는 돼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어요. 면세점에서 일하면서 항공업계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분들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분단의 아픔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건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면세점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직도 어려운 게 많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면세점에서 일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복을 입은 기장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달랐거든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북한 기장님들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톤이었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아, 딸 선물로 향수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20살 정도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굴에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정말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기장님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여러 향수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딸 자랑을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요.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요즘 화장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백화점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게 취미예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내하고 딸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가족이 정말 화목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라서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북한 기장님들은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가족보다는 당과 나라가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정반대였어요. 향수를 고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갈수록 신기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자연스럽고 웃음도 많으시고. 혹시 어느 항공사에서 일하세요? 대한항공입니다. 국제선 기장이에요.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한항공이라니 한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잖아요. 그런 곳의 기장님이신데 이렇게 겸손하고 친근하시다니요. 저도 북한에서 승무원 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항공업계를 잘 아시겠네요. 북한 항공사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도 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뭔가 믿을 만해 보였거든요. 많이 달라요. 기장님들이 좀 더 딱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군대식이겠네요.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그랬어요. 나이 들면서 많이 바뀌었죠.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북한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향수를 다 고르시고 계산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한국 와서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써먹게 해도 알고 보면 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항공 쪽으로 다시 일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같은 하늘을 나는 사람끼리죠. 그 말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기장님이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 만난 기장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늘 딱딱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고 웃는 것도 거의 못 봤었거든요. 가족 이야기는 더더욱 안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가족 자랑도 하시고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같은 기장이라는 직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아드님 선물을 사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딸이 향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들 선물도 사려고 해서요. 또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아드님은 몇 살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요즘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뭔가 격려가 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아들 걱정을 하시는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자식 교육보다 당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했는데 이분은 정말 가족을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았어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당연하죠.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족 시간은 꼭 챙기려고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삶이구나 하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개인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항공업계 이야기도 듣고 싶고 조언도 구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좋죠. 저도 북한 항공업계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기장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지만요. 공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이분의 삶의 방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보통 한 달에 열흘 정도 해외에 나가요. 장거리 노선이라서 한 번 나가면 3, 4일씩 걸리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많이 외로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주말에는 가족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북한 기장님들은 집에 가서도 당 학습이나 회의 참석으로 바빴는데 이분은 정말 가족 중심이었어요. 취미도 있으세요? 낚시요.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예요. 조용한 강가에 앉아서 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낚시 사진들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즐거워 보이셨어요. 혼자 가시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시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낚시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몇 번 따라오더니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부부가 함께 취미를 즐긴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역할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분들은 정말 동반자 같았거든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3년 됐어요. 대학교 동기였거든요. 둘 다 항공 쪽을 전공했는데 아내는 지금 항공사에서 정비 업무를 해요. 부부가 모두 항공업계에서 일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아내분이 정비 일을 한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그런 일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서로 일을 이해하니까 좋아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안전하게 다녀왔는지만 걱정해줘요. 이런 부부관계가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기장님이시니까 월급이 많으시겠지만요. 글쎄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준비되어 있고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집도 사셨어요? 네, 10년 전에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이 아직 좀 남아있지만 몇 년 후면 다 갚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대학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고요. 미래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은퇴 후에는 뭘 하실 생각이세요? 아내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그리고 낚시도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요. 자신의 노후를 이렇게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은퇴 후에도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는데 이분은 정말 자신만의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가끔 아이들하고도 낚시를 가요. 딸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은 꽤 재미있어해요. 나중에 손자가 생기면 같이 낚시 다니는 게 꿈이에요. 가족과의 미래까지 이렇게 그리고 계신다니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기장이라는 게 책임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죠.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일이니까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북한 기장님들과 달랐어요.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거든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좋아요. 서로 도우면서 일하죠. 후배들한테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요. 항공업계가 워낙 안전이 중요한 분야라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멘토 역할도 하신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위아래 관계가 엄격했는데 이분은 정말 따뜻한 선배 같았거든요. 혹시 저 같은 사람도 다시 항공업계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경력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니까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분을 통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행복도 추구하고 미래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의 인품이었어요. 성공했지만 겸손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런 남자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꿈을요. 그 기장님과 알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드디어 항공사 지상직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장님 소개로 알게 된 분이 추천해 주신 덕분이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기장님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마치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기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본인이 노력한 결과죠. 이제 다시 항공업계로 돌아가는 거네요. 지상직이지만 다시 공항에서 일하게 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언젠가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고요. 새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항공업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북한에서 온 거야. 고생 많이 했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정받는 것 같아서 불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한 번은 50대 후반의 정비사 아저씨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비슷한 나이네. 혼자서 이런 일 하느라 힘들지? 괜찮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요. 그래도 가족이 그립겠지. 나중에 통일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하면서 그 기장님과도 계속 연락했어요.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조언도 구하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요즘 어때요? 새 직장은 괜찮고. 네, 정말 좋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계획은 어떠세요?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생각은 해봤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거든요. 글쎄요. 아직은 일에 적응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가족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내분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지금도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몇 달 후에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대해주시고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주셨거든요. 북한 항공업계는 어떤가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고 제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제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것도 아니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기장님께 털어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아직 많은 걸 배워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극복한 사람이 더 따뜻할 수 있거든요. 기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래도 아직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혼자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편안한 친구 사이처럼요. 좋아요. 어떤 영화인데요? 가족 이야기예요. 감동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남자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영화도 정말 좋았고, 영화 후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편했어요. 억지로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도 신기해 하시지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으시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자유로운 연애구나 하고요.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며칠 후에 기장님께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좋은 경험이네요. 어떠셨어요? 편했어요? 자연스럽고요. 그럼 좋은 신호네요. 억지로 맞출 필요 없이 편한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장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았어요. 진짜 성숙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승무원이 되는 것,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통일이 되면 고향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것.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는 꿈꾸는 것도 자유니까요. 그리고 기장님 같은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나올 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인간다운 삶이 뭔지 배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